자, 첫 번째 NPV IRR.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어떤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왼쪽은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요. 오른쪽은 상반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만약 단일 투자 또는 독립적 투자 평가한다면, 자, 그때는 두 방법 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 자, 단일 투자는 독립적 투자이면, 자, 각 투자별로 경제성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일치한다는 얘기 뭘까? 자, NPV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자, IRR로 해도 똑같이 경제성 있다. NPV가 경제성 없으면 IRR도 경제성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자, 특정 투자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두 방법 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 그럼 언제 상반 가능하냐? 자, 우선 상호 배타적 투자 평가할 때요. 곧 두 개 이상 투자안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애가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규모가 다를 때, 두 번째 수명이 다를 때, 세 번째 현금 흐름 양상이 다를 때. 이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를 평가할 때, 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왼쪽. 자,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그거는 다시 현금 흐름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맨 위에 거, 대출형 투자 기준으로만 좀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출형 기준. 자, 나머지 요건 크게 염두할 거 없다. 차이병은 이미 지난 강좌에 따로 설명드렸어요. 차이병 투자할 때는 그 내부수익률법 기준을 정반대로 적용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두 방법 결과가 일치한다. 혼합형은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내부 수익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개 이상 내부 수익률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혼합형 투자는 내부 수익률법 적용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다만 억지로 우리가 해결하겠다면 뭐 진정한 내부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값으로서의 진정한 내부 수익률을 구해다가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다. 결론은 뭐냐면 차이병 혼합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NPV, IRR 결과는 일치한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정상적 투자 아닌 대출형 기준은 왜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죠. 자, 어떤 그림? X축 자본비용, Y축 NPV. 그럼 자본비용 또는 할인율에 따라서 NPV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려보면, 대출형 투자는 이와 같이 자, 할인율 증가에 따라 NPV가 자, 체감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건 NPV 수식을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대출형은 이제 미래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벌게 될 현금 유입액, 자, 현가. 자, 여기에서 자, 투자원금 차감하잖아요. 그럼 만약 자본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자본비용 증가하면 자, 유출액은 그대로인데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자, 얘가 자, 점점 감소해서 자, NPV도 이제 감소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자본비용과 NPV 그림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자, 이 선의 X절편이죠. X절편은 내부 수익률을 의미하고 있다. 자, 앞서 내부 수익률은 NPV 얼마? NPV 빵 되도록 하는 뭐예요? 할인율이죠. 그래서 X절편이 해당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했을 때, 자, 경제성 있냐 없냐 판단은 너무 간단해져요. 얘가 내부 수익률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자본비용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냐. 자본비용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비용보다 이 내부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죠. 자본비용이 오른쪽에 있으면 내부 수익률보다 자본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클 때 어떻게 해야 돼? 채택해야 되죠. 내부 수익률 작으면 기각해야 되죠. 자, 이번엔 NP법을 적용해봐요. 자, NP법 적용했을 때 결과는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NPV야. 그럼 X축 중심으로 NPV가 더 위에 있어. 그럼 뭐야? 0보다 큰 거죠. 바로 절편 기준 왼쪽에서 NPV 0보다 커. 그럼 NPV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채택해야 되죠. 우측 넘어가면 NPV가 X축 아래로 떨어졌어요. 음수야. NPV로 해도 기각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내부 수익률로 채택하는 영역에서는 NPV로도 채택을 하게 돼 있고, 내부 수익률로 기각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NPV로도 기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투자안이 경제성 있냐 없냐, 내지는 특정 투자안을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자, 얘에 대해서는 두 방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보이는구나.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단일 투자안 또는 독립적 투자안 평가 시에는 두 방법이 항상 일치한다 확인하시고, 자, 이제 자, 상반 가능한 케이스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 평가할 때 상반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규모 다를 때, 수명 다를 때, 현금 흐름 양상 다를 때. 자, 그러면 요거는 상반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상호 배타적이면 무조건 상반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호 배타적인 경우라도 여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건 뭐에 달려 있냐면 이제 투자한 자본 비용 수준이야. 자본 비용 수준에 따라서 일치할 수도 있고 일단 상반될 수도 있는데 또 걔를 확인할 때도 똑같아요. 자, 자본 비용과 NPV 관계 그림을 통해서 자,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개 투자를 비교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규모가 다른 투자들의 NPV 선을 비교해서 그리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 자, 규모 큰 애의 NPV 선, 규모 큰 NPV 선이 더 가파라요. 보통 이제 할인율 편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그래. 자, 자본 비용 또는 할인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어떤 애? 규모 큰 애. 그래서 이 파란 선이 규모 다른 경우면 규모가 큰 투자 아니에요. 두 번째, 수명 다른 애들을 비교해서 그리면 수명이 긴 투자와 함께 가파라요. 세 번째, 현금 흐름 양상이 다르네. 현금 양상 다르다는 건 어떤 케이스죠? 규모나 수명이 똑같아도 어떤 애는 투자 초기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애는 투자 후반부에 많이 벌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 상대적으로 언제? 투자 말기. 투자 후반부에 현금 흐름이 더 많은 투자, 걔가 더 민감한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민감도가 다른 두 개의 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니까 언젠간 교차하겠죠. 요 교차하는 점, 교차한다는 얘기는 결국 Y값 둘의 NPV가 같다라는 얘기고 두 투자는 NPV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 그걸 뭐라 그래요? 자, 피쇼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나마 밑에 주석에 간단 나와 있어요. 57페이지 주석에 그걸 피쇼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 교차점 피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자본 비용이 작으냐 크냐. 자, 자본 비용 아까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요 피쇼 수익률 기준 걔보다 자본 비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두 방법 결과가 일치하는지 상반되는지 이렇게 갈리게 돼요. 자,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왼쪽 결국 뭐야? 자본 비용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피쇼 수익률보다도 자본 비용이 작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작아. 오른쪽은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커요. 자, 오른쪽은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커요. 자, 그러면 우선 왼쪽 한번 볼게요. 만약 NP법 써서 비교했어. NPV는 그림통에 바로 보시면 돼. 이 자체가 NPV니까 NPV선이 더 위에 있는 애가 NPV 큰 거야. 그래서 교차점 기준 왼쪽은 B가 NPV 크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B를 선택해요. 자, 만약 내부 수익률 쓰면 어떻게 될 거냐? 내부 수익률은 아까 각각 NPV선의 X절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파란선 B 투자한 X절편 요게 자, B 거 내부 수익률이야. 검정선 A 거 X절편 요게 A의 내부 수익률이야. 그럼 내부 수익률법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자본비용이 얼마냐와 관계없어요. 이미 내부 수익률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 투자만 선택해. 당연히 뭘 선택해? 지금 B보다 A가 내부 수익률이 크니까 무조건 A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피쇼 수익률보다 자본 비용이 작아도 A고 커도 A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 선택된 투자는 항상 일정해요. 그런데 뭐가 교차하는 거야? NPV가 교차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NPV법으로 뭘 선택하느냐가 피쇼 수익률 기준으로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왼쪽에서는 B를 선택했는데 자, 오른쪽 까만 선이 위에 있잖아. 이제 뭘 선택해? A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는 어떻게 됐어? NPV B, IRR A죠? 선택이 다르죠? 자, 오른쪽 둘 다 A죠? 선택이 같죠. 자, 그래서 언제?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작을 때야. 자, 그때 상반되는 거고 만약 상호 배타적이라 하더라도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크다면 그때는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3번 자본 비용이 피쇼 수익률보다 작을 때 요때 상반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상반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죠. 자, 왜 상반이 되느냐? 자, 동그라미 4번이에요. 자, 상반된 이유. 뭐 때문이라 그래요? 자, 재투자 수익률 가정 차이 때문이다. 자, 두 방법에서 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적용되고 있는 이 재투자 수익률 가정 차이 때문이다.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은 알고 계시죠. MP법에서는 자본 비용에 재투자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에 비하면 IRR법에서는 그 투자의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문제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와 같이 재투자 수익률 차이 때문인데 NPV는 자본 비용,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요 정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자, 그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정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투자 개념이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보시면 첫 번째, 규모가 다른 경우는 그 투자 규모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 투자 규모 차액을 어떻게 재투자하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수명이 다른 경우는 그 수명 차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하느냐, 얘가 이슈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현금 흐름의 양상이 다른 경우는 투자 기간 내의 현금 유입액 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재투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모 다른 경우 규모 차익. 두 번째, 수명 다른 경우 수명 차익 기간. 세 번째, 현금 양상이 다르면 투자 기간 내의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 세 가지가 있다. 자, 관련해서 물론 결론은 동일해요. 어떤 경우든 MP법은 다 자본 비용에 재투자, 내부 수익률법은 IRR로 재투자야. 노트 이놈들은 노트 51페이지를 잠깐 봐보실래요? 자, 노트 51페이지. 자, 그걸 간단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고, 단 세 개 다 MP법은 자본비용, IRR법은 IRR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MP법에서 이 재투자 수익률이 자본비용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뭘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는 확대해서 좀 정리하세요. 자본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자, MPB 빵짜리야. MPB 빵짜리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MPB 빵짜리 투자하는 건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야. 투자를 해야 MPB 빵이야. 왜? 투자를 아예 안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자본비용만큼의 기회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건 MPB가 반드시 음수예요. MPB형이라는 건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 얼마만큼 딱 자본비용만큼 버는 투자라면 그게 MPB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비용에 재투자한다는 게 MPB 측면에서는 MPB 빵짜리에 재투자한다는 의미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나마 나중에 뭐 가정평균 수익성수나 이런 거 좀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확인해 주세요. 아까 여기까지 세심하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온 적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한번 펼쳐 보실래요? 77페이지. 네, 거기 22번 문제 있죠. 문제 전체 푸는 건 나중에 몰아서 문제 푸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투자 규모와 내용 요소 동일한 상호 배타적 투자 A, B가 있는데, 자, 지금 MPB 썼더니 A, IRR 썼더니 B. 그럼 이미 뭐야? 상반됐다 이거죠? 상반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마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반이 됐는데 동그라미 1번만 볼게요. 지금 순현재법과 내부 수익률법 결과가 다른 이유. 달라.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용연수 내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단순히 재투자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야? 요거예요. 요게 대응이 돼야 돼. 다시 볼게요. 규모 동일하다고 돼 있죠? 내용 요소 동일하다고 돼 있죠? 그럼 아까 상반 가능한 케이스가 세 가지잖아. 규모 다를 때, 내용 요소 또는 수명 다를 때, 또 하나가 뭐야? 현금 흐름 양상이 다를 때. 그 중에 규모와 내용 요소는 동일하니까, 자, 이건 어떤 상황이구나. 예, 현금 흐름 양상이 달라서 그래서 상반됐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현금 양상 다를 때의 재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거죠. 자, 내용연수 내 현금 흐름에 대한 또는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 이 부분을 달리해서 투자 규모 차액에 대한 재투자 맞아요? 틀린 거죠. 현금 양상이 달라서 상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투자로 반드시 뭐가 대응돼야 된다? 예, 투자기관 내의 그 현금 유입액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맞는 문장이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현금 양상 차이로 상반됐기 때문에 바로 요 케이스다. 투자기관 내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떤 식으로 대응돼야 돼? 혹시 문제가 규모나 자 현금 양상은 똑같은데 수명 때문에 상반됐다. 그럼 어떤 재투자? 수명 차이 기간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번엔 수명과 현금 양상은 똑같은데 규모 차이 때문에 상반됐다. 그럼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